안녕하십니까? 가장 현명한 사람은 빈틈없는 사람이 아니라 쉴 틈을 잘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고 몸은 음식으로 힘을 얻지만 마음은 생각으로 힘을 얻습니다. 좋은 생각, 바른 생각은 마음의 힘이 되는 영양분입니다. 오늘도 행복의 문을 여러분과 함께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후에 시한스푼 진행을 맡은 옥천지용신앙송협회 전협 회장이면서 신앙송가인 김정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치면 인연이고 스며들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첫 곡 듣겠습니다. 영탁이 부릅니다.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 10월 13일 널 처음 봤을 때 설렘이란 단어 배워 12월 3일 되던 그때에 사랑이란 말을 배워 너는 내게 처음이란 단어도 가르쳐준 사람이었지.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 어린 시절 꿈 같았던 추억들을 준 너. 우리가 만나고 일주일 후 네 입술이 내게 왔어. 100일이 지나고 늘 꿈꾸던 너와 여행도 떠났어. 너는 내게 행복이란 마음도 가르쳐준 사람이었지.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 어린 시절 꿈 같았던 추억들을 준 너.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 어린 시절 꿈 같았던 추억들을 준 너.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 Think about 어린 시절 꿈 같았던 추억들을 주워 너. 12월만 되면 생각나고 12월에 어울리는 노래, 그리고 12월 3일에 꼭
들어야 하는 노래 첫 곡으로 영탁의 Think About You 잘 들으셨나요? 가사 중에 12월 3일이 되던 그때엔 사랑이란 말을 배워 너는 내게 처음이란 단어도 가르쳐준 사람이었지 라는 가사가 달달하지 않으셨나요? 괜히 첫사랑이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신앙송에 앞서 먼저 오늘 나오신 게스트분들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전 부회장님이신 김기정 신앙송가님 변함없이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지용신앙송협회 회원이며 신앙송가이신 오종란 낭송가님 나오셨습니다. 또한 협회 회원이며 낭송가이신 김경숙 낭송가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반가운 인사 부탁드립니다. 어디선가 당신을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며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12월에는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힘차고 더 많이 웃으세요.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전 부회장 김기정입니다. 네,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하였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몸이 움츠러들기 쉽지만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바깥 활동과 건강한 식사가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천지용신앙송협회 회원이며 신앙송가인 오종란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추운 바람에 지지 않게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손을 꼭 잡고 산책하며 호떡도 하나 드시고 따뜻한 차도 한잔하면서 겨울에만 할 수 있는 멋진 추억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12월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회원이며 신앙송가인 김경숙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곧 행복으로 직결되는 것 같은데요. 가족과의 사랑, 그리고 연인과의 사랑, 또는 반려견과의 사랑 등 다양한 사랑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넘쳐납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한 시,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로 모아보았습니다. 시가 가진 힘을 통해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마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가까이 있는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에 관한 첫 번째 시, 우리 김기정 낭송가님이 낭송합니다. 안상학 시인의 정선행. 정선행 안상학 옛사랑 보고 싶을 땐 정선 가야지. 골지천 아우라지 뗏목을 타고 흔들리면서라도 가야지. 열양지나 오대천 만나는 나전 어디쯤 하룻밤 발고랑내 나는 민박집에 들러 아우라지 막걸리 한 동이 끌어안고 쉬어서도 가야지. 옛사랑 보고 싶을 땐 정선 가야지. 나귀가 없다면 나뭇잎 배라도 타고 가야지. 나즉 조양강처럼 정선 가야지. 읍내 어디 버들가지에 배를 묶고 놀다가도 가야지. 옛사랑 못 찾으면 꼭 뒤라도 닮은 주보가 내주는 곤드레 밥은 물려놓고 강냉이 막걸리 한 동이와 놀다 가야지. (30년) 전 어디에서 길을 놓친 옛사랑 찾아 정선 가야지. 정선행 기차처럼 달그락
찾아가야지. 그 어느 골목길에서 아직 솜사탕 들고 울고 있을까? 기차역 어디 노란 풍선 들고 여태 발 동동 굴리고 있을까? 옛사랑 보고 싶을 땐 정선 가야지. 여량 어디 골지천 만나면 물어나 봐야지. 어떻게 흘러가면 송천도 만나고 오대천도 만나는지, 나는 왜 흘러가면서 자꾸만 사랑과 헤어지는지, 정선 숨어드는 아우라지 강에게 물어나 봐야지. 정선 떠나는 아우라지 강에게 물어나 봐야지. 안상학 시인의 정선행을 김기정 낭송가님의 낭송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한 시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바쁜 일상이지만 시 감상하시면서 잠시나마 여유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를 낭송해 주신 김기정 낭송가님, 시인분은 어떤 분인가요? 시인님은 1962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입니다. 198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습니다. 시집이로는 그대 무사한가, 안동소주, 오래된 엽서, 남아있는 날들은 모두가 내일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5.18 문학상, 권정생 문학상, 고산 문학대상, 백석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언제 정선 한번 다녀오지 않으시렵니까? 아우라지 뗏목은 못할지라도 정선역 지나 어디 강냉이 막걸리라도 마시고 와야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이란 어떤 걸까요? 사랑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는 마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야 하죠. 그로 인해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만드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사랑이란 매일 함께 있고 싶고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것, 끊임없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리고 수천만의 행운이 겹쳐 만들어낸 오늘을 최대한 즐기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대한 표현은 가끔 하세요. 사랑의 모습은 항상 변하고 잘 잊어버리니까요. 가끔 꺼내보는 일기처럼 내 지나간 과거처럼 쉽게 잊혀지기도 하고 쉽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흥숙의 그대를 부르면 언제나 목이 마르고에 실린 시 사랑 전문에서는요. 잘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키우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딱 두 줄짜리 짧은 시지만 여운은 길게 남습니다. 사랑은 자라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상학 시인님의 정선행과 걸맞은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이문세가 부릅니다. 옛사랑.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연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 눈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엔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문세가 부른 옛사랑 잘 들으셨나요? 그럼 사랑에 관한 이행시 또는 삼행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자, 떨지 마시고 그냥 문득 떠오르는 시를 지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사랑 없는 인생은 랑,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사랑이란 랑, 낭만이란 배를 타고 떠나는 여행. 네. 사랑은 가장 로맨틱한 낭비. 사장님 휴가 주시면 랑 안 될까요? 제가 사정이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도 옆 사람과 사랑에 대한 이행시 한번 지어보세요. 저도 별 생각 없이 사무실 여직원들과 점심시간에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갈수록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기가 어려워져만 갑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지금 느끼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사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송 하나 더 듣겠습니다. 김경숙 낭송가님이 낭송합니다. 같이 감상할 시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도종환 시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도종환.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저녁 숲에 내리는 황금빛 노을이기보다는 구름 사이에 뜬 별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버드나무 실가지 가볍게 디드며 떠오르는 만월이기보다는 동짓달 20알 빈 농기를 쓰다듬는 달빛이었음 싶어. 꽃분에 가꾼 국화의 우아함보다는 해가 뜨고 지는 일에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구절초였으면 해. 내 사랑하는 당신이 꽃이라면 꽃 피우는 일이 곧 살아가는 일인 콩꽃, 팥꽃이었으면 좋겠어. 이 세상의 어느 한 계절 화사히 피었다. 시들면 자취 없는 사랑 말고 저무는 들녘일수록 더욱 은은히 아름다운 억새풀처럼 늙어갈 순 없을까. 바람 많은 가을 강가에 서로 어깨를 기댄 채 우리 서로 물이 되어 흐른다면 바위를 깎거나 갯벌 허무는 밀물, 썰물보다는 물오리 때에 쉬어가는 저녁 강물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손을 잡고 한 세상 흐르는 동안 갈대가 하늘로 크고 먼 바다에 이르는 강물이었으면 좋겠어. 김경숙 낭송가님이 낭송한 도종환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잘 감상하셨죠? 도종환 시인은 시인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이기도 하죠. 게다가 교사 생활까지도 하신 정말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시인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라는 시는 어떤 시인가요? 내 사랑하는 그녀,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어떤 걸 닮아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하고 노래하는 듯한 어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약간 서민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사물들을 등장시켜서 다양한 은유법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32가지 재미있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몇 가지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할 때 말리는 대신 나와 함께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밤을 지새워 이야기하고 함께 해 뜨는 것을 이야기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에 대해 험담을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낼 줄 아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항상 나를 당신의 여자라고 부르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늦잠을 자더라도 아침에 함께 산책하자고 깨워주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게 해주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한 이유 32가지 중에 몇 가지를 들어봤습니다. 이 글을 듣고 조금이라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들을 시는 김용문 시인의 옛 애인을 오종란 낭송가님이 낭송합니다. 옛 애인 김용문. 피차 가려줄 거라곤 침묵밖에 없는 애잔함이 굽어진 어깨에 걸쳐 있고 서먹하게 내외하고 있는 버스 안이 안쓰러웠습니다. 서로의 마음처럼 덩그러니 비어져 있는 건너편 좌석이 소실점처럼 멀었고 세상은 좁았습니다. 슬쩍 본 옆모습이 세월의 간골이 파여 있어 외면하며 이립 이전을 생각했습니다. 숨겨놓은 연서의 묵시록이 말없는 말로 수없이 오고 갔을 침묵의 5정거장 내내 장승처럼 앞만 보다가 물기 없는 그리움만 남은 눈빛으로 내릴 때 그 가벼운 목리에 물망조 같은 사랑도 대면대면하게 지나가던데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채 이별은 저 별보다도 얼마나 멀은지 모이지도 않고 다 식어버린 침묵만 우두커니 남아서 컴컴해진 종점까지 갓들했습니다. 나와 섞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고 사람은 안 변했는데 사상만 변해 있다고 세월이란 다 그런 거였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는 사랑했던 추억들이 함께 있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다 한 번쯤은 뒤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김용문 시인의 옛 애인을 오종란 낭송가님의 낭송으로 들었습니다. 김용문 시인은 어떤 분인가요? 네, 시인이며 수필가입니다. 1942년생으로 평안북도 강계 출생입니다. 80세가 넘는 연세에도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네요. 김용문 시인의 시들은 숲속에 숨겨진 햇살에 빛나는 샘 같은 정갈함을 안겨줍니다. 맑고 고운 심성의 시어들로 삭막해 가는 우리들의 가슴을 촉촉히 적셔주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시원한 가창력이 참 매력 있는 가수죠. 좋은 노래 그리고 명곡도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곡입니다. 윤도현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투. 나의 하루를 가만히 닫아주는 너 은은한 달빛 따라 너의 모습 사라지고 홀로 남은 골목길에 수줍은 내 마음만 나의 아픔을 가만히
줄만 알았어. 아무 색깔 없이 언제나 영원하게 또다시 사랑이라 울진 않아. 아무 아픔 없이 너만은 행복하길. 변환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내 모습에 철없는 아이처럼 잊었던 거야. 내겐 너무 소중한 너, 내겐 너무 행복한 윤도현 밴드의 사랑투 잘 들으셨나요? 1994년 12월 윤도현 1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나요? 거의 30년이 된 노래지만 지금 들어도 촌스럽지 않은 보이스와 창법을 가지고 있는 가수입니다. 남자가 헤어짐의 아픔을 항상 겪을 때마다 언제나 위로해주던 여자 사람 친구. 처음엔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뭐 이런 느낌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자니 2002년 월드컵에서 윤도현 밴드가 부른 오 필승 코리아라는 월드컵 응원송이 생각납니다. 네, 다음 들으실 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움으로 편지를 쓴 윤보영 시인의 그리움으로 적은 편지입니다. 김기정 낭송가가 낭송합니다. 그리움으로 적은 편지. 윤보영.
그대에게 못다 전한 말이 있어 편지를 적었습니다. 편지를 적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지 가득 그대의 이름만 적어둔 것을 보고 숲길을 걷는데 바람이 나뭇잎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받아보니 그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가슴에 품었다가 다시 보내야겠습니다. 그대가 꼭 받아야 할 편지니까요. 언젠가 그대가 내 마음에 두고 간 편지. 지금도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읽는 순간 행복을 느낍니다. 읽고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눈에 담긴 별빛은 그리움이 되고 가슴에 담긴 달빛은 외로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대 생각하는데 웬 눈물만 쏟아지는지 쏟아진 눈물로 편지를 적으셨습니다. 적은 편지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이 천정에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첫 줄을 읽어보니 그대 생각입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주친 달빛에 잊지 못한 마음이 비쳤나 봅니다. 편지를 적었습니다. 받을 그대보다 보내는 나를 위해 적었습니다. 참 많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윤도영 시인의 그리움으로 적은 편지, 김기정 낭송가님의 낭송으로 잘 들으셨나요? 언어는 사랑을 위해 쓰일 때 가장 깊어지고 사랑은 그리움으로 표현될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커피 시인으로도 참 유명하신 분이죠. 사랑과 커피의 닮은 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사랑과 커피의 닮은 점은 첫 번째,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죠. 두 번째는 온도에 따라 맛이 다르지만 뜨거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바로 중독이 되죠. 네 번째는 도박만큼이나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늘 생각이 나지만 비가 오면 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랑도 커피도 분위기에 약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 달고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가는 믹스커피. 언제 마실 때가 가장 맛있을까요? 추운 겨울날 몸을 녹이기 위해 마시는 한 잔이 최고로 맛있고 두 번째는 아침에 정신 차리려고 마실 때가 세상 달콤합니다. 네. 믹스커피 혹시 맛있게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믹스커피에 우유 넣기입니다. 믹스커피에 티스푼으로 한 잔 또는 밥숟가락 한 스푼 넣으면 믹스커피가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아주 적은 티스푼만큼이라도 넣어보세요. 맛이 달라집니다. 계피가루 넣어 마시기입니다. 믹스커피를 탄 후 계피가루를 톡톡 정도 뿌려서 먹으면 믹스커피의 느끼함이 사라지고 풍미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오후 4시, 오후에 시 한 스푼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떨어지는 당을 끌어올리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한 시,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지아가 부릅니다. 술 한잔 해요.
잔해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끈따끈 국물에 소주 한 잔 어때요? 시간 없다면 내 시간 빌려줄게요. 그대 떠나간 후에 내 시간은 넘쳐요. 눈치 없는 여자라 생각해도 좋아요. 난 그냥 편하게 그대와 한잔하고 싶을 뿐. 괜찮다면 나와요. 우리의 사랑이 뜨겁던, 우리의 사랑을 키웠던 그 집에서 먼저 한잔했어요. 조금 취했나봐요. 그대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바보처럼 자꾸 눈물이 나요. 그대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듯이 따뜻했던 국물도 점점 식어가네요. 한 잔 더 하고 이제 난 일어날래요. 비틀대는 내 모습 보기 싫어질까봐. 오늘따라 그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난 그냥 편하게 그대와 한잔하고 싶었죠. 괜찮다면 나와요. 우리의 사랑이 뜨겁던, 우리의 사랑을 키웠던 그 집에서 먼저 한잔했어요. 조금 취했나봐요. 그대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바보처럼 자꾸 눈물이 나요. 술잔 속에 눈물이, 마음속엔 그대가 흘러넘치잖아. 그대 가슴에 안겨, 그대의 가슴에 쓰러져, 그대의 가슴에 무너져 마음 놓고 울어보고 싶어요. 늦게라도 와줘요. 나 혼자 이렇게 울게 하지마. 우린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기 싫어서 미치겠어. 네. 지아가 부른 술 한잔 해요. 잘 들으셨나요? 아무래도 12월은 송년회 또는 막년회가 참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센치해지는 날이면 항상 술 생각이 나잖아요. 술 한잔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노래, 저 또한 아주 자주 듣는 노래입니다. 학창시절에 교과서에 나오는 시를 줄줄 외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기쁨이나 행복, 이별의 아픔이나 슬픔도 모른 채 어떤 구절이 좋아서 그렇게 외우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시가 그렇게 외우고 다닌 시가 아닐지 싶습니다. 유치원 시인의 행복을 우리 김경숙 낭송가님이 낭송합니다. 행복. 유치원.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사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망울 연연한 선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 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유치환 시인의 행복을 김경숙 낭송가님이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사랑을 노래한 시들을 듣다 보면 마냥 행복한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면 언제까지나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지만 사람도 감정도 변하는 것이 세상 이치인 모양입니다. 인생을 계절에 비유한 재미있는 글귀가 있어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대는 이른봄 싹트는 계절이고 20대는 봄꽃 피는 계절이며 30대는 초여름 실록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40대는 한여름 성숙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50대는 가을 수확의 계절이며 60대는 늦가을 단풍의 계절입니다. 70대는 초겨울 낙엽의 계절이고 80대는 한겨울 백설의 계절이며 90대는 잠자는 계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저희는 수학의 계절이며 늦가을 단풍의 계절이 되겠네요. 바로 이어서 신앙송 하나 더 듣겠습니다. 오종란 낭송가가 낭송합니다. 문정희 시인의 한계령을 위한 연가. 한계령을 위한 연가. 문정희.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폭설을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들이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란이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문정희 시인의 한계령을 위한 연가 잘 들었습니다. 연가는 사랑 노래라는 의미이니 이 작품은 사랑과 관련되어 있음을 제목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함께 이 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작품 속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한계령에서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이는 실제 있는 일이 아니라 화자가 만약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가정 섞인 소망이지요. 그럼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계령에서 폭설을 만나고 싶을까요? 못 잊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갇혀서 고립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강한 것이겠죠.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에서라도 함께 하고 싶은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운명적으로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눈과 눈으로 덮인 상황을 흰색이라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낭만적으로 표현하고 또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갑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 또 없을 테죠. 몰래 감추던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이승철이 부른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2009년 개봉 영화인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 곡이자 1집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영화보다 노래가 더 유명해진 케이스로 이승철은 이 영화의 가수 A역으로 특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 신앙송입니다. 김광규 시인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세 분 낭송가님들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김광규. 4.19가 나던 해 새밑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품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해화동 로타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다.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몇이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몇이서는 춤을 추러 갔고, 몇이서는 허전하게 동성동 길을 걸었다.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서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하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 김광규 시인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세 분의 낭송가님의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꿈꾸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꿈꾸세요.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가세요. 그리고 되고 싶은 것은 되도록 노력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인생은 오직 한 번이고 기회도 오직 한 번이니까요. 다음 달이면 2024년 1월이 다가옵니다. 올 낭송가님들, 청취자분들께 올해 작별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가끔은 우연이라는 행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전 힘을 내고 행복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건강하게 2023년 4년 1월에 뵙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계획했던 일들은 다 이루어졌나요? 세상 일이 모두 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은 내년에는 꼭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보기로 해요.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한 해 동안 아직 안 터진 행운이 빵빵 터지는 12월 되세요. 건강하십시오. 어느덧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12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 큰 희망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며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2023년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부푼 생각과 꿈을 가지고 시작한 한 해였는데요. 끝자락에 이르니 내가 과연 뭘 했나 하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못다한 거, 그리고 또한 새로운 거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새해를 만들어 보십시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해에는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언제나 변함없는 당신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가득 담아 보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 들으시겠습니다. 에일리가 부릅니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캄캄한 영원,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햇살처럼 네가 내렸다.